7위는 배우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 화보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던 그는 2016년 화랑, 2017년 구해줘를 통해 단숨에 대세 배우 반열에 올라섰다. 특유의 낮고 몽환적인 목소리, 차가운 분위기, 신비로운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독보적이다, 분위기가 압도적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2020년 김수현이 소속된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한 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까지 데이트하면서 서예지는 완전히 톱스타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지가 가장 완벽해 보일 때 가장 크게 무너진다는 점이었다. 2021년 서예지는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가스라이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시작은 배우 김정현이었다.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기억을 만나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김정현이 드라마 시간 촬영장에서 보인 기이한 행동들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정현은 상대 배우였던 소녀시대 서현과의 스킨십 장면을 극도로 거부했다. 대본을 수정해달라. 로맨스 장면을 최소화해달라. 심지어 촬영 중 서현의 손이 닿은 뒤 물티슈로 손을 닦는 행동까지 보였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은 폭발했다. 당시에는 단순히 무례하다, 태도가 이상하다 정도로 넘어갔지만 나중에 공개된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스킨십 절대 하지 마. 여자 배우들 잘 챙기지 마. 행동 똑바로 해. 서예지가 김정현을 사실상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대중 반응은 싸늘했다. 남자친구를 애 취급한다. 연애가 아니라 정신지배 수준 아니냐? 현실판 사이코지만 괜찮아였다. 특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집착적 캐릭터와 실제 논란이 묘하게 겹치면서 사람들은 더 큰 소름을 느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과거 동방신기 윤호윤호와의 열애설까지 다시 끌려 나왔다. 2014년 드라마 야경꾼 일지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이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실제로 교제했던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특히 윤호윤호가 당시 현장에서 갑자기 예민해졌다는 증언까지 이어졌다. 메이크업 빨리 끝내달라. 몸에 손대지 말라. 평소 스태프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온라인에서는 또 조종한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논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예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폭로 글이 등장했다. 졸업증명서까지 첨부되며 신빙성을 높였고 여기에는 학교폭력 의혹, 학력 위조 논란, 스태프 갑질 의혹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특히 스페인 유학 관련 학력 논란은 치명적이었다. 그동안 지적이고 우아한 배우 이미지를 만들어왔던 서예지였지만 실제로는 대학 입학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광고계도 빠르게 등을 돌렸다. 차기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광고 계약도 줄줄이 정리됐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규모만 수억 원대에 달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독보적 분위기의 여배우라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스라이팅 배우, 조종형 연인, 갑질 논란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서예지가 연기했던 캐릭터들 대부분이 강렬하고 위험한 분위기의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은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 속 캐릭터와 현실의 서예지를 겹쳐보기 시작했다. 한국 연예계는 늘 그렇다. 스타는 신비로울 때는 우상처럼 떠받들리지만 균열이 생기는 순간 누구보다 잔인하게 무너뜨려진다. 그리고 서예지는 그 추락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가 됐다. 6위는 배우 신은경입니다. 아침 드라마부터 액션, 멜로, 사극, 선역과 악역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화하며 한때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1994년 드라마 종합병원에서 보이시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당시 광고계에서도 신은경은 독보적이었다. 다른 여배우들이 우아하고 얌전한 분위기로 화장품 광고를 찍을 때 신은경은 특유의 거친 카리스마와 독특한 존재감으로 차별화를 만들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범하게 찍어도 평범하지 않은 배우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전성기가 너무 짧게 무너졌다는 점이었다. 1996년 인기 절정이던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심지어 뺑소니 의혹까지 터졌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준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불과 1년 뒤 영화 창녀로 복귀한다. 순수한 공장 여성이 결국 성매매 여성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그린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대중은 또다시 신은경의 연기에 열광했다. 사고는 사고고 연기는 인정해야 한다. 당시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결국 한국 연예계 특유의 실력이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분위기 속에서 신은경은 다시 주연 배우 자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2001년 영화 조폭 마누라가 초대박을 터뜨린다. 무려 525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은경 인생 최대 흥행작이 됐다. 하지만 스크린 밖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시끄러웠다. 2003년 소속사 대표와 결혼했지만 2007년 결국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 문제는 아이가 수두증과 거인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신은경은 방송에서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털어놓으며 안타까움을 샀다. 그런데 2015년 분위기를 뒤집는 폭로가 터졌다. 바로 전 시어머니의 인터뷰였다. 신은경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8년 동안 아들을 2번밖에 보지 않았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특히 아픈 아이를 홀로 돌봤다는 전 시어머니의 주장에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엄마 맞냐? 배우 이전에 부모 역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은 거셌다. 더 문제는 신은경 측 대응이었다.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고만 했고 정작 본인은 긴 시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침묵은 곧 인정처럼 받아들여졌다. 논란이 커지자 신은경은 이후 방송에서 아들과 놀이공원에 갔던 사진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갔던 날이다. 이런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대중 반응은 냉정했다. 사진 한 장 겨우 찾아온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정말 자주 만났다면 굳이 해명용 사진이 필요했겠냐? 오히려 역풍만 더 커졌다는 평가도 많았다. 그럼에도 신은경은 배우 활동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2018년 황후의 품격,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초대형 화제작 펜트하우스 시즌 13에 출연하며 다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욕을 먹으면서도 드라마 속에서는 누구보다 독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이다. 그리고 신은경을 따라다닌 또 하나의 논란. 바로 성형이었다. 그는 2011년 양악수술 이후 사진을 공개하며 확 달라진 외모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일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신은경은 오히려 이를 숨기지 않았다. 강한 캐릭터만 하는 배우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싶었다.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이 낫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코 성형 사실까지 직접 인정했다. 주변에서 말이 많았다. 코 수술은 예전에 했다. 다만 이후 예전 코가 더 낫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결국 다시 원래 모습에 가깝게 되돌렸다고 밝혔다. 결국 신은경은 한국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논란형 배우로 남게 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 육아 방임 의혹, 성형 논란까지. 웬만한 배우라면 이미 몇 번은 끝났을 커리어다. 그런데도 신은경은 매번 작품으로 돌아왔다. 한국 연예계는 늘 모순적이다. 도덕성에는 엄격한 척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 앞에서는 언제든 다시 손을 내민다. 그리고 신은경은 그 모순의 중심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독한 배우 중 한 명이었다. 5위는 배우 고현정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쁜 배우가 아니었다. 선덕여왕, 여왕의 교실 같은 굵직한 작품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한국을 대표하는 톱배우 반열에 올라섰다. 특유의 냉정한 카리스마와 묵직한 존재감은 고현정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강한 존재감이
작품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예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고현정을 두고 장군 같은 사람, 카리스마가 너무 세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선덕여왕 촬영 당시에도 배우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제작진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배우들 대신 총대를 맨 것이라며 의리 있다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현장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그리고 결국 그 강한 성격은 대형 논란으로 폭발하게 된다. 2018년 드라마 리턴 사건이었다. 당시 고현정은 주연 배우였지만 제작진과 갈등 끝에 결국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문제는 하차 이유였다.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이 아니라 PD 폭행설까지 퍼져버린 것이다. 고현정이 화를 참지 못했다. 촬영 현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스태프들도 눈치를 봤다. 온갖 소문이 쏟아졌다. 물론 정확한 진실은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다. 역시 성격 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특히 한국 방송계 특성상 주연 배우가 촬영 도중 하차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현정이 과거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던 시절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한 폭로에 따르면 그는 수업 도중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심지어 학생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 커졌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행동이다. 학생들 앞에서 담배? 톱스타 특권의식 아니냐? 학교를 촬영장처럼 생각한 건가? 반응은 싸늘했다. 사실 고현정은 늘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와 함께 따라다닌 배우였다. 특유의 낮은 목소리와 무표정한 분위기,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 예민해 보인다는 평가도 많았다. 문제는 그런 이미지 위에 실제 논란들까지 겹치면서 대중은 어느 순간부터 고현정을 무서운 배우처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논란이 터져도 작품만 들어가면 분위기는 달라졌다. 2019년 동네 변호사 조드로이,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등 꾸준히 주연작에 출연하며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했다. 결국 방송가는 또다시 고현정을 선택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논란은 있어도 연기는 대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국 연예계에서는 인성 논란보다 더 무서운 게 연기 못한다는 평가다. 그리고 고현정은 적어도 연기력만큼은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배우였다. 다만 대중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밖에 없다.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한 배우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늘 잡음이 따라다닌다. 결국 고현정은 지금도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배우 중 한 명이다. 누군가에게는 연기의 신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현장을 휘어잡는 무서운 톱스타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현정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위는 배우 김선아입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전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이후 여인의 향기, 품위 있는 그녀 등 굵직한 히트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특히 일본어 실력까지 뛰어나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몇 안 되는 한국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하지만 톱배우의 무게감은 때로는 특권 의식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 논란은 2015년 드라마 복면검사 촬영 당시 터졌다. 김선아는 당시 촬영 현장에 대한 불만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다른 촬영 때문에 계속 밀리는 복면검사팀.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웃음만 나온다. 아침부터 다들 개처럼 쓸데없는 훈련만 했다. 억지로 웃으면서 촬영하는 것도 지친다. 사실상 현장 저격이었다. 문제는 이런 글이 단순한 투정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드라마 촬영 현장은 원래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악명 높다. 수십 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밤샘 촬영을 반복하며 겨우 돌아가는 구조다. 그런 상황에서 주연 배우가 공개 SNS에 불만을 터뜨리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현장 분위기 망친다. 스태프들은 더 힘든데 누구한테 짜증내는 거냐? 톱 배우니까 가능한 행동 아니냐?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선아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 내 실수였다. 직접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단순 해프닝으로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매체가 추가 폭로를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촬영이 자꾸 지연된 이유는 김선아의 잦은 지각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역풍이었다. 본인은 현장을 비판했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가장 문제였던 사람이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온 셈이다. 결국 제작진까지 나서 김선아를 비난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대중 여론은 크게 흔들린 뒤였다. 특히 한국 대중은 프로의식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아무리 톱배우라도 현장 스태프보다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 결국 이 논란 이후 김선아는 무려 2년 가까이 차기작 공백기를 갖게 됐다. 아이러니한 건 김선아는 원래 연예계에서도 인간적인 배우 이미지가 강했다는 점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 시절에는 망가지는 연기도 서슴지 않으며 솔직하고 털털한 배우로 사랑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어느 순간부터는 예민한 톱배우 이미지까지 따라붙게 된 것이다. 물론 오랜 시간 정상급 배우로 활동하다 보면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 빡빡한 스케줄, 반복되는 밤샘 촬영, 끝없는 대기 시간까지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중은 냉정하다. 힘든 건 스태프도 마찬가지다. 현장 욕은 뒤에서 해야지 왜 SNS에 올리냐? 결국 스타의 한마디는 일반인의 푸념보다 훨씬 무겁게 소비된다. 그리고 김선아 역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사례 중 하나가 됐다. 3위는 배우 성훈입니다. 달콤한 얼굴, 조각 같은 몸매, 그리고 재벌 2세 역할이 유독 잘 어울리는 배우다. 애타는 로맨스, 결혼작사 이혼작곡 등을 통해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때는 로맨스 장인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특히 운동선수 출신다운 피지컬과 부드러운 이미지 덕분에 호감형 배우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그는 대학 시절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했을 정도로 유명한 운동 유망주였다. 여기에 유기견을 입양해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까지 공개되며 외모도 완벽, 성격도 완벽이라는 평가까지 따라붙었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배우였다. 하지만 한국 연예계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순식간에 이미지 전체를 뒤흔든다. 논란은 2019년 온라인 커뮤니티 글 하나에서 시작됐다. 아파트 입구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배우가 있다. 작성자는 해당 배우가 넓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굳이 건물 입구를 막는 식으로 차를 세워둔다고 주장했다. 더 황당했던 건 이후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은 고의 아니냐, 연예인 특권의식 아니냐는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우가 바로 성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평소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 매너 좋은 척하더니 결국 똑같네.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했겠냐? 비판은 빠르게 확산됐다. 소속사는 급히 해명에 나섰다. 차량이 커서 일반 주차 공간에 주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중 반응은 냉담했다. 차 큰 게 벼슬이냐? 그러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남한테 피해 준 건 사실 아닌가? 결국 성훈 본인까지 직접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사실 불법 주차 자체만 놓고 보면 연예계 역대급 사고 수준은 아니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범죄 스캔들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성훈은 원래 이미지가 너무 완벽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잘생긴 외모, 운동선수 출신, 반려견을 사랑하는 따뜻한 모습, 거기에 젠틀한 로맨틱 남자 이미지까지. 대중은 그런 배우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훨씬 거세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파트 주차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불법 주차는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생활 테러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 결국 사람들은 성훈의 행동을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배려 부족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건 성훈은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큰 타격 없이 복귀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연예계에서 중요한 건 논란의 크기보다 이미지 회복 속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리고 성훈 역시 호감형 배우가 얼마나 쉽게 비호감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연예인은 카메라 앞에서만 관리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주차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 그리고 성훈은 그 무서운 현실을 몸소 경험한 배우 중 한 명이었다. 2위는 배우 가무성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수많은 화제작에 출연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다. 특히 2006년 영화 왕의 남자로 대종상 남우주연상까지 거머쥐며 연기력 하나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튀지 않지만 강한 배우,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배우. 가무성은 늘 그런 이미지였다. 2010년대 들어 작품 수는 많이 줄었지만 키스 먼저 할까요? 바람이 분다 같은 작품에서 보여준 감성 연기는 여전히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 밖에서의 모습이었다. 2011년 드라마 근초고왕 촬영 당시였다. 당시 가무성의 매니저가 촬영 스케줄 문제로 조 감독과 언쟁을 벌였는데 여기에 가무성까지 가세하며 결국 몸싸움 수준의 충돌로 번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이후 처리 방식이었다. 주연 배우였던 가무성을 하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조 감독이 현장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현장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힘있는 배우만 살아남는다. 스태프는 소모품 취급이다. 당시 방송가 안팎에서는 이런 불만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가무성의 태도,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 폭언, 무단 결석, 촬영 비협조 등 제작진 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일부 스태프들은 가무성에게 공식 사과와 하차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드라마를 제작한 KBS 측이 손해배상 명목의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한국 드라마 현장은 원래도 악명 높은 노동 강도로 유명하다. 밤샘 촬영은 기본이고 스태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주연 배우까지 현장을 흔들기 시작하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셈이다. 그런데도 가무성은 드라마 종료 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인생 마지막 드라마 근초고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일부 팬들은 현장 갈등 때문에 상처받은 것 아니냐며 동정했지만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건 제작진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결국 가무성은 2014년 내 생애 봄날로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물론 나이와 작품 선택 기준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무성은 성격이 워낙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따라다녔다. 결국 연예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현장에서 같이 일하기 힘들면 오래 못 간다. 특히 드라마 제작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집단 작업이다. 주연 배우 한 사람의 감정 기복이나 태도가 전체 현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가무성은 그 위험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가 됐다. 아이러니한 건 화면 속 가무성은 늘 따뜻하고 인간적인 역할로 사랑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현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배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결국 대중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카메라 안의 모습과 카메라 밖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1위는 배우 이효원입니다. 1997년 연예인 캐스팅 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07년 드라마 외과의사 봉다리에서 히로인으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출연한 영화 화려한 휴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 한국 영화 흥행순위 톱 10안에 들 정도의 초대형 흥행작이 됐다. 그리고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주연까지 꿰차며 이효원은 완전히 믿고 보는 배우 이미지 굳히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중이 기억하는 이효원의 이미지는 조금 독특하다. 차갑고 지적이며 어딘가 빈틈없는 분위기.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도 냉철한 캐릭터를 자주 맡다 보니 실제 성격도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분석했다.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다. 뭐든지 트집 잡는 스타일에 가깝다. 보통 연예인 인터뷰라면 털털하다. 박다 같은 무난한 답변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이효원은 굳이 자신의 예민한 성향까지 솔직하게 드러냈다.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대중 사이에서는 역시 차갑다, 성격 세 보인다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게다가 그는 2003년 불과 22살의 나이에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박진우와 결혼했다. 연예계 한창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첫째를 출산했고 2013년 둘째, 2015년 셋째까지 낳으며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 특히 남편 박진우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 커졌다. 시부 역시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전해졌고 이효원 가족이 거주하는 집 역시 분양가 수십억 원대의 초호화 빌라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남편이 연예인이 아닌 재벌가 출신 사업가라는 점, 그리고 지나치게 철저한 사생활 관리가 맞물리면서 온갖 소문이 따라붙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략 결혼 아니냐, 시댁 분위기가 엄격하다더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쏟아졌다. 하지만 이효원은 사생활 공개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 대중이 사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였다. 덕분에 루머는 해명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또 마음대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로 소비되던 이효원이 실제 현장 평가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출산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연기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다. 연기할 때 또 다른 힘이 생긴다.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다. 또 그는 인기나 흥행 성적보다 캐릭터 자체가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돈 되는 작품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을 선택해왔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연예계에서 보기 드물게 무려 17년 동안 같은 소속사와 재계약을 이어온 의리파 배우로도 유명하다. 요즘처럼 계약 끝나면 더 큰 회사로 갈아타는 일이 흔한 연예계에서는 꽤 이례적인 행보다. 실제로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황보라도 인터뷰에서 이효원에 대해 정말 쿨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효원을 둘러싼 성격 안 좋다는 이미지 역시 냉철한 역할들과 무표정한 분위기가 만들어낸 대중의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 연예계에서는 늘 그렇듯 조용하고 말수 적은 여성 배우에게는 어느 순간 자동으로 도도하다, 재수없다, 성격 세다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그리고 이효원 역시 그 오래된 편견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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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